애착 수업 1장 애착이 왜 중요한가? 왜 애착에 주목해야 할까?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관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심리현상을 애착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착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환자를 애착을 바로잡아 극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동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이를 깨달았다. 아동병원에는 심각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 예를 들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데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 또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가득하다. 일반적인 의학 모델로는 치료하기 어렵겠다 싶은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단순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통합실조증 같은 정신질환은 예외였는데 이 질환은 약물 복용만으로도 증상이 극적으로 호전되고 안정된다. 환각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방화를 하거나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환자도 약물을 복용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온화해진다. 약물을 적정량 복용하고 잘 치료하면 재발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대다수 질환은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되지 않는다. 우선 신체적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사람이 많고 언뜻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처럼 보여도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지나친 기대나 통제를 받는 등 심리적 학대를 받은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심각한 애착 장애를 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또는 놀림을 당한 이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이나 성폭행을 당한 이들, 각성제 등 약물을 복용하는 이들도 저마다 큰 상처를 갖고 있었다. 2중, 3중으로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약물 의존증에 빠져 후유증을 앓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정성껏 도와주려 해도 대부분 거절한다. 수차례 상처를 받으면서 두꺼운 갑옷으로 마음을 꽁꽁 감싸버린 탓에 좀처럼 마음을 열려 하지 않는다. 겨우 마음을 열어 정성을 다해 치료하고 가르쳐도 사회로 돌아가면 예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환자들을 대하면서 허탈해진 적도 많았다.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돌아간 아이들이 왜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걸까? 왜 회복되지 않았을까? 병원에서는 분명 치료된 것처럼 보였는데 나를 속였던 걸까? 물론 반대 경우도 있었다. 저 아이는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다시 태어난 듯 2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이들도 있었다. 회복되는 아이들과 회복되지 못하는 아이들, 이 둘을 가르는 열쇠는 대체 무엇일까? 사례 1.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던 17소녀. 17세 소녀의 인상 깊은 치료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 아이의 첫인상은 매우 차분해 보였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거란 느낌이 들었다. 아이는 각성제를 밀매한 남자친구의 죄를 뒤집어쓰고 소년원에 들어왔는데 빨리 출소해 남자친구와 지낼 날만 기다리며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 흠 잡힐 데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충분히 반성했다고 판단할 테니 빨리 나갈 수 있다. 머릿속엔 온통 이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다. 자신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남자친구가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킨 데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남자친구는 편지로 자신에게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징역 5년형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아이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하고 남자친구를 원망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빨리 사회에 복귀해도 남자친구는 그곳에 없다. 그것도 5년이나 아이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아이는 그렇게 오랫동안 남자친구 없이 혼자 살 수는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자포자기한 아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모범적이던 소년원 생활은 엉망이 됐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아이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 빨리 죽고 싶다며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다. 부모님 면회도 거부했다. 겨우 면회를 해도 내 장례식에 엄마는 부르지 마세요 라고 했다. 아이를 만나러 오는 이들은 아이의 양부모였고 친어머니는 따로 있었다. 아이가 장례식에 부르지 말라고 한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였다.
친어머니를 장례식에 부르지 말라는 말은 이번에는 자살이 실패했지만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유언이기도 했다. 양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양아버지는 생각을 바꾸라고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아무 보람도 없었다. 면회를 마친 양부모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는 다시 자살을 기도했다. 아이는 나에게도 내 장례식에 엄마는 부르지 마세요 라는 말을 몇 번 했는데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친어머니가 소녀를 낳은 지 2주 만에 편지를 남기고 사라져버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손녀를 맡아 키운 것이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로부터 너희 부모님은 친부모가 아니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야 라는 말을 듣고 양부모에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양부모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감추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 아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후에도 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예전부터 성적이 우수했고 운동신경도 뛰어났는데 공부와 운동 모두 더 잘하려고 노력했다. 양부모를 더 많이 돕는 등 착실하고 모범적인 생활도 이어갔다. 걱정했던 양부모는 안도했다. 출생의 비밀을 알고 충격을 받았을 텐데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을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친어머니를 만나면서 평온하던 일상이 깨지기 시작했다. 친어머니와 딸은 정신병원에서 만났다. 친어머니는 각성제 후유증 때문에 몸이 망가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병문안을 가면서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다. 처음 만난 친어머니는 눈 주변이 검게 착색되어 있었고 명한 표정으로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딸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전혀 감동적이지 않았다. 아마 아이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와 친어머니는 만남을 이어갔다. 친어머니가 아이의 집을 방문하면서 딸과 얼굴을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났다. 아이는 처음에 무심했지만 자신을 만나러 오는 친어머니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간식을 사주고 자신이 몰랐던 세상을 이야기해주는 친어머니에게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친어머니가 다음엔 네가 엄마 집에 놀러와 하면 아이도 친어머니 집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양부모는 아이가 걱정스러웠다. 쉽게 실증내고 변덕스러운 딸이 처음에는 아이를 귀여워해도 언제 또다시 상처를 줄지 몰라 불안했다. 그래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아이는 여전히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양부모의 걱정은 기우인 것 같았다. 문제는 중학교 진학 후 발생했다. 아이는 중학생이 되고 나서 운동 실력이 더욱 좋아져 2학년 때 유망주 그룹에 들어갔는데 코치의 훈련 방침을 따르지 않아 곧 그만두게 되었다. 그동안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운동에만 매달렸던 아이는 갑자기 실 끊어진 연처럼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고 행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늦게까지 방황했다. 걱정이 된 양부모가 주의를 주었지만 아이는 거세게 반항했다. 더 이상 예전의 착한 모범생이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아이의 변화에 불안해진 양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 네 엄마하고 어쩜 그리 똑같니? 차라리 네 엄마한테 가.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아이는 곧바로 집을 나가 친어머니에게 갔다. 친어머니는 딸이 양부모에게 반항하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래 잘 왔어. 이제 엄마하고 살자. 라며 반겨주었다. 그때는 여름방학기였기 때문에 한동안 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마음껏 어리광을 부리고 싶다는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참히 깨져버렸다. 친어머니의 동거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어머니는 딸을 감싸기는커녕 아이가 자기 애인을 가로챘다며 이 도둑년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아이는 견디다 못해 친어머니 집을 나왔고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1년 넘게 거리를 헤매다가 각성제를 밀매하는 남자를 만나 동거했고 결국 남자가 저지른 사건에 휘말려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교화시설로 보내진 것이다. 양부모를 배신하고 집을 나왔지만 믿었던 친어머니에게도 버림받은 소녀는 자신처럼 상처를 입고 나쁜 길로 들어선 남자와 교제하며 간신히 숙식을 해결했지만
남자도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자 완전히 체념하게 된 것이다.